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한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면은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그리고 오늘 강승부 적중한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쯤 되면은 이제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역시나 저도 조합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고 매번 단 두 조합으로만 기록해드린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7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또 따로 제가 숲TV 제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링크 따가지고 다 정리해 놨습니다. 요거는 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 가면은 또 제 방송국 그 링크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무거나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날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용 확인하시고 그리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요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바로 또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바로 이제 확인해 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가입하게 되시면은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뭐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끊어서 짧게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또 유튜브 일수에 맞게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간 구간인데 일단 이 얘기를 안 하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또 미국 축구 오늘 강승부 구간으로 접근을 했고요. 강승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5배 올려서 가는 구간이고 오늘 이제 2개로 쪼개서 또 접근을 해봤습니다. 배당이 상당히 좋았죠. 이거 2.8배당 그리고 추가 주력 포함하면 4배당까지 나올 겁니다. 어제도 2.5배 올려서 또 깔끔하게 적중해주면서 미국 축구 또 3연승에 성공을 해줬고요. 아직까지 고배당이 진행 중입니다. 한 조합 한 개는 일단 가지고 왔고 한 개는 역시나 진행 중이기도 하고 나머지 두 경기는 방금 또 시작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또 괜찮기 때문에 3연속 고배당까지 싹쓸이 한번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일 중에 7일 적중 3일 올킬입니다. 오늘 적중해 주게 되면은 10일 중에 8일 적중 8할 또 찍어주면서 또 올킬 내게 되면은 4일 올킬로 올킬률만 또 50%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주간도 몰빵 드린 만큼 깔끔하게 한번 다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오늘 뭐 미국 축구가 유튜브가 정말 조회수가 터졌어요.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뭐 어쨌든 좋은 데이터를 가져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제가 뭐 이제 틀린 데이터를 가져가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쨌든 유료 데이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밀하다라는 거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랑 그리고 세이브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히가시야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은 2.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세이브 선발 투수가 오늘 스미다 치히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오늘 히가시야마 선수가 얘가 홈 경기에 좀 뛰어난 홈보이거든요. 좀 유명한 소프트뱅크의 홈보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얘가 홈 경기에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의 성적이 너무 안 나가고 있죠. 오히려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인데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5점대까지 치솟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막 방어율만 높은 게 아니라 득점권에서 너무나도 약합니다. 사실 이 선수가 홈런을 많이 맞는 유형은 아닙니다. 존을 워낙 넓게 쓰고 던질 수 있는 구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장타가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자들을 좀 쌓아놓고 득점권에서 좀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좀 몰아치는 경향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세이브, 뭐 아니면 니호네 이런 애들, 뭐 주니치 이런 애들처럼 이제 장타보다는 뭔가 좀 몰아치는 능력에 좀 능한 요런 팀들에게 조금 약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히가시야마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이제 이닝을 먹는 이제 이닝 히팅이 좀 안 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히가시야마라는 선수가 오래 뛰었고 소프트뱅크에서도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이닝 히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부터 그리고 얘도 부상이었죠. 부상으로 한번
이제 잠깐의 슬럼프를 겪고 나서부터는 이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평균 이닝이 5이닝밖에 안 되죠. 이게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5이닝 정도 먹으면 그래도 이제 제 역할 다 한다. 왜냐면 외국인들도 5이닝씩 던지니까. 근데 이게 일본 야구에서는 좀 다릅니다. 일본 야구에서 5이닝은 상당히 좀 적은 이닝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어쨌든 소프트뱅크 오늘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은 그렇게 좋지 못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세이브 선발 투수가 오늘 스미다 치히로인데, 스미다 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 지금 고점입니다. 정말 단점이 없어요. 이 선수는 지금 뭐 이번 시즌 유일하게 그래도 좀 오늘 경기에서 단점을 꼽을 수 있는 거는 원정 경기에 좀 약하다. 요거 말고는 뭐 모든 수치가 아주 훌륭합니다. 뭐 피안타율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이게 강점이 뭐냐면 스미다 치히로는 직선 구종에 좀 의존하는 피칭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인 피안타율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2할 때 한 초중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득점권에서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제 1할 때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이유가 득점권에 주자가 없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피칭을 잘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닝을 먹어줄 수 있고요. 반대로 득점권에 주자가 나가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피칭을 합니다. 또 그런 이제 장점도 있는, 그러니까 어린 선수치고는 상당히 이제 경험치도 좋다. 경기 운영 능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이거겠죠. 좌투수라는 거. 소프트뱅크의 치명적인 약점, 좌상바라는 건데, 통산적인 성적만 놓고 봐도 이제 스미다 치히로가 소프트뱅크 상대로 굉장히 강했죠. 심지어 이제 지난 시즌이었나요? 이제 그 완투 기록도 한번 있었었고, 추가적으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2승 무패에다가 방어율 1점대입니다. 소뱅 상대로. 또 워낙 또 좋은 상승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역배를 받은 세이브가, 그것도 세이브가 은근히 소프트뱅크 홈구장에서 수입 저지가 좀 좋습니다. 소프트뱅크 오늘 또 수입전이라서 또 그런 거 고려해보면 오늘 요거는 소프트뱅크 세이브의 역배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프랜승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5긴 하지만 5.5가 불안한 이유는 시가시야마 때문인데, 뭐 어쨌든 요것도 이제 언더 쪽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세이브도 뭐 타선이 그렇게 최근에 터지는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프랜승은 뭐 배당이 너무 짜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사실 프랜승이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니오넴과 라쿠텐 경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형들 1시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분석 듣자마자 바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니오넴이랑 라쿠텐 경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타츠코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얘가 형들 타츠코타가 지금 뭐 세이브의 스미다 치히로도 좋고 지난 시즌에 뭐 타케야치도 훌륭했지만, 이번 시즌 니오넴의 타츠코타는 야 진짜 어디서 이런 애가 튀어나왔나 싶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시즌 5승 0패, 방어율 무려 0.64점대입니다. 신인왕은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고요. 얘가 신인왕이 아니면은 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뭐 거의 뭐 신인왕은 따놓은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시즌 끝까지 잘만 달려주면은 사실 페이스 자체는 조금 오바 못하면은 사와무라 페이스입니다. 뭐 그만큼 대단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단점이 없어요. 이번 시즌 뭐 얘는 아까 뭐 스미드 치로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 약하고 뭐 피안타율 높고 이런 게 좀 있었지만, 타츠코타는 단점도 없습니다. 그냥 완벽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또 이제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이제 후지 마사히로인데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2.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 후지 같은 경우에도 라쿠텐에서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원투 펀치 중에 한 선수죠. 하야카와랑 이제 후지인데, 뭐 결국에는 뭐 후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제구가 나쁜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없죠. 추가적으로 뭐 장타의 위험도도 없는 투수라서 생각보다 니오넴이 타자들과 상성이 잘 맞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니오넴과의 그 역대 수치들을 좀 놓고 보면은 방어율이 3점대입니다. 3점대. 사실 이제 후지가 존을 넓게 쓰고 생각보다 직선 구종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런 투수긴 합니다만, 유독 이상하게 니오넴만 만나면 좀 약해지는 모습. 방어율이 거의 3점대. 이 3점대라는 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본 야구에서는 그만큼 어느 정도 상성 자체는 그렇게 그러니까 맞대결 성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거는 수입전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 오늘 수입전이 좀 많아 형들. 그리고 근데 하여튼 수입전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니오넴의 그 니오넴이 이번 시즌에 이런 구간이 몇 번 있었죠. 빠따 힘 올라오면서 그냥 상대에게 후드러 패버리는 그런 구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구간이 오늘 이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보면은 첫 번째 경기도 7대1, 두 번째 경기도 12대1. 오늘 경기 얼마나 좀 나눠 쳐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니오넴 승밖에 볼 게 없습니다. 이거는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니오넴 라쿠텐 만나면 오바자가 잘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차전, 2차전 둘 다 오바 떴습니다. 오바까지 해서 니오넴 승에다가 마헨승 오바까지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입전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정말 좋은 경기인데 수입전이라는 게 살짝 조금 걸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주니치랑 형들 이게 야쿠르트 경기는 오늘 패스할게요. 좋은 경기가 지금 밑에 이 국내 야구까지 다 워낙 많은데 오늘 사실상 걸러도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냥 걸을게요. 이 경기는 그냥. 자, 다음은 오릭스랑 지바롯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구리아렌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4패, 방어율은 2.38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오지마입니다. 이번 시즌 2승 5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쪽의 선발들의 이번 시즌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구리아렌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에서 오릭스로 건너오면서 사실상 수치만 놓고 표면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커리어 하이까지는 아닙니다만 홈 경기 단일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커리어 하이입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 피안타율도 2할 때 초반대로 뚝 떨어져 버리고 전반적으로 피장타율, 홈런도 거의 안 받는 현재 구리 아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성이 잘 맞는 애들이 있나 봐요. 오릭스라는 이 구장과 그리고 이런 팀의 상성이 좀 잘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전 경기 구리 아렌이 한 130군가 던졌습니다. 정말 볼을 많이 던졌고 그리고 로테이션 한번 그냥 걸렀죠. 거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구리아렌 형님은 철강 왕입니다. 한번 던졌다면 7이닝, 8이닝 먹어줄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불펜 싸움, 지바롯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불펜 싸움에서 앞설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런 이제 강점들이 정말 많은 오늘 이제 구리아렌인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바롯데한테 약합니다. 통산적으로 지바롯데한테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이게 방어율이 이제 2점대 후반대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야구에서 2점대 후반대라는 게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나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좋은 수치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바 상대로는 유독 피안타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닝을 책임질 수도 없었다. 이것도 좀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지바롯데 선발투수 오지마 카지야는 이번 시즌 저점입니다. 어쨌든 오지마 카지야의 강점은 이제 많은 구종들과 그리고 브레이킹볼에 좀 의존도가 좀 있다라는 거긴 한데 어쨌든 오지마도 슬슬 나이가 먹으면서 구위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매 시즌 거듭할수록 좀 성적이 많이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이 선수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최근 들어서 피홈런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아무래도 구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피홈런에 대한 어떤 불안감, 피장타율이 어쨌든 4할 때가 넘어가는 투수가 일본 야구에 있다라는 거는 분명 불안할 수밖에 없는 수치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구리아렌 형님이랑 좀 다르게 이 오릭스만 만났다면은 정말 잘 던집니다. 지난 시즌이었죠. 3경기 동안 선발 등판을 해서 3경기에서 3승을 다 올렸고요. 얘가 그때 지난 경기 때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오지마가 오릭스 조조마린 구장이었지 싶다. 어쨌든 평균 방어율도 0.7점대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상성 자체가 좋은 투수다. 어쨌든 이 경기는 구리아렌 형님은 홈 경기에서 아주 훌륭한 피칭을 할 거고 지바로드 선발 투수 오지마는 오릭스 상대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이게 6.5를 쥐어준 이유는 양쪽 다 오릭스도 지금 리그 1위 빠따고 지바롯데도 최근에 빠따가 많이 올라왔죠. 첫 시리즈에서 6점 그리고 어제 경기에는 8점 냈으니까 다만 오늘 그것 때문에 6.5를 쥐어준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선발이 오늘 좀 사이즈가 나오고 계산이 서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 6.5기 때문에 언더 먼저 보고 그리고 오릭스가 이건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구리아렌을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시켜놓고 루징 시리즈를 당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릭스 일반승. 다만 이게 마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1점 차 승일무 경기 이런 경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오릭스 승에다가 언더 승일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미랑 히로시마입니다. 자, 요거 이틀 연속 형들 이틀 연속 제가 승 1무 형들한테 잡아드렸고 승 1무 모두 가져왔고 4.5 언더 두 번이나 또 가지고 와드렸던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요미우리나 히로시마나 이번 시즌 둘 다 타선 때문에 가장 크게 고생하는 아마 두 팀일 겁니다. 오히려 주니치보다도 타격적인 효율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두 팀들이니까 특히나 이제 요미우리가 홈구장 그리고
히로시마가 원정팀. 이 히로시마가 홈구장에서는 그래도 OPS가 7, 8할 가까이 나오는데 원정 경기만 왔다 하면 이제 5할 때까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주니치급 타선이 된다라는 거니까 사실 많은 득점이 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요미 선발 투수가 이제 아카오시 그 유우시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 1.98점대 아주 훌륭한 성적을 찍어주고 있는 데에는 역시나 이 홈 경기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이죠.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또 좋은 선수고 뭐 전반적으로 어제 그 이제 마르티네즈랑 그리고 타이세이를 안 썼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카오시가 평소에 던져줬던 홈 경기처럼 뭐 6이닝 정도만 뭐 1실점 정도로만 틀어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뒤에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이제 타이세이랑 마르티네즈 특히나 형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일요일 또 일본 야구는 일요일 불펜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월요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불펜 총력전이 가능하다. 뭐 그러다 보니 요미 입장에서 오늘 불펜 다 때려놓고 필승조 라인들 돌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요미가 오늘 대량 득점할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도 불펜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이즈가 좋진 못해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 오늘 사토 이제 류누스케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데 사토 같은 경우 이제 루키죠, 루키고 이번 시즌 딱 한 번 선발 등판해서 주니치전에서 그때 6이닝간 무실점 기록을 한번 했습니다. 다만 주니치 빠따랑 요미 빠따는 좀 다릅니다. 장타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사이즈 자체는 요미가 100번 낫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든 요거는 이제 요미 쪽으로 봐야 되고 여러분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미 쪽 보면서 오늘도 이제 언더 쪽 사이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우려스럽냐면은 제가 가끔 이거는 형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일요일에 도쿄돔에서 1.5배당대 배당대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준점도 이제 4.5가 아니라 5.5로 올라가기도 했고 조금 쎄하다는 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요미승을 보기는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언더보다는 오바 쪽으로 한번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 왠지 오늘은 요미우리가 좀 다득점을 앞세워서 경기를 갖고 올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오바, 요미승 그리고 요미 마행까지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싸리 이거는 마행으로 그냥 리스크를 키워가지고 배당적인 메리트를 올리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 같기도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일요일에 요미우리 도쿄돔에서 1.5배당 안 건드립니다. 자, 아무튼 다음 요코하마랑 한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 선발 투수 오늘 안드레 잭슨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신 선발 투수 오늘 이토 마사시입니다. 이번 시즌 2승 0패 방어율 0.39점대입니다. 뭐 0.39점대라는 게 이번 시즌 내내 이렇게 잘 던졌다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류전에 복귀를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선발 등판이 3번밖에 없긴 합니다. 한 번 그 불펜으로 니오넴전이었나? 한번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발로 3경기를 뛰었는데 뭐 다만 3경기를 다 잘했습니다. 직전 경기는 야쿠르트 상대로 9이닝간 무실점 완봉승을 또 거두기도 했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토 마사시의 강점은 제구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요코하마 원정 경기에서도 나름 또 수치가 나쁘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 사실 이토가 오늘 흔들릴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코하마 선발 투수 안드레 잭슨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또 워낙 강한 그런 선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안드레 잭슨이 한신 상대로 정말 강하죠. 이번 시즌에도 총 4번의 선발 등판을 했고 2승 무패 그리고 방어율 1점대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표적 등판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다 보니 어쨌든 양쪽 다 좀 치열할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 아마 이건 좀 언더 사이즈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양쪽 다 어쨌든 타선이란다. 마운드가 매우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한신이 지금 오늘 2승째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한신 수입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신처럼 이렇게 불펜이 좋은 애들은 어쨌든 오늘 타격에서 무너뜨린다는 생각보다도 본인들의 강점이 마운드에서 아마 수입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을까.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또 안드레 잭슨을 내세운 만큼 마운드의 강점을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5긴 하지만 언더가 오히려 역배입니다. 1.77배당이라서 뭐 배당적인 메리트도 괜찮았고 뭐 5.5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언더 배당 기준점인 것 같고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요코하마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이제 승일무가 오늘 경기 중에서 좀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코하마 승까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요코 승보다 승일무로 가져가가지고 배당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키움과 한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 선발 투수가 박주성입니다. 1승 0패, 방어율 6점대고요. 한화 선발 투수가 오늘 YG입니다. 9승 3패, 방어율 3점대인데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키움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이번 시리즈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1차전에 키움 프랜승, 2차전 키움 프랜승, 키움 프랜승으로 둘 다 잡아드렸습니다. 첫날은 1점 차, 둘째 날은 2점 차가 나왔는데 다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수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전력 차이에서는 뭐 키움이 한화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지금 수치고요. 다만 이게 한화가 오늘 배당을 받은 게 1.29 배당인데 폰스가 어쨌든 알칸타라랑 맞붙긴 했지만 좋은 배당을 폰스가 한번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화가 원정에서 빠따가 더 떨어지거든요. 홈 경기보다 빠따 OPS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수치 자체가. 여기에다가 YG는 아무래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이 방어율 정의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좀 장타율이 높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1.29 배당은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원정 YG에다가 원정 한화 빠따를 1.2배당을 주고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접근을 하자면은 저는 아싸리 그냥 2.5 마인승으로 그러니까 두 번 다 저게 키움 2.5 프랜승을 잡아드리긴 했지만 둘 다 저는 가능성이 있었던 프랜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싸리 그냥 2.5 한화 마인승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뭐 고배당을 노려보는 게 맞지, 이거는 뭐 1.2배당을 굳이 쓸 이유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해서 배당이 좀 작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화 승 그리고 2.5 마인승, 마지막으로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과 KT 구간입니다. 두산 선발 투수가 오늘 최승용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4.7점대고요. KT 선발 투수가 오늘 헤이수스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3.3점대입니다. 헤이수도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얘가 좀 구종값이 들쭉날쭉해요. 저기 어디야?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위값이나 구종값, 홈과 원정 차이가 좀 기복이 심했는데 헤이수스도 슬슬 이제 좀 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두산 같은 경우 최승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얘 희한해.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워낙 이제 매력적인 선수죠. 포심 구종 가치도 훌륭한 선수고 회전수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저는 몇 안 되는 어쨌든 좀 뚝심 있는 그런 투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닝만 조금만 더 잘 먹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좀 우리나라 국대에서 좀 보고 싶은 그런 선수이기도 한데, 뭐 어쨌든 최승용 선수가 갖고 있는 볼의 힘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KT랑 상성도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최승용은 포심의 힘이 좋지만 의존도가 그렇게 또 높은 선수도 아닙니다. 뭐 KT 상대로도 이제 이번 시즌 5이닝간 2실점, 뭐 6이닝간 2실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구를 하기도 했고, 오히려 그 헤이수스가 두산 상대로 약했죠. 6이닝간 3실점. 근데 잠실에서 이게 헤이수스가 직선 구종의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직선 구종들은 커트를 잘 해내는 그런 타선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어쨌든 직전 키움전에서 헤이수스가 5이닝간 7실점을 했다라는 것도 여러모로 이 경기는 두산 역배를 한번 컨택을 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2.5 이제 핸디캡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산 프랜승 1.4배당 때는 충분히 써먹을 만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프랜승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보면은 신세계랑 비슷하죠. 마운드에서 앞서는 경기들, 마운드 경쟁력이 좋은 경기들은 잘 가지고 오는데 마운드 경쟁력이 떨어진 경기들은 웬만하면 놓치는 경기들도 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삼성이랑 LG입니다. 이것도 일단 삼성 선발 투수가 오늘 후라도입니다. 8승 6패, 방어율 2점대고요. LG 선발 투수가 오늘 에르난데스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4.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게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홈 경기에서 정말 잘 던집니다. 얘가 홈이랑 원정 경기 편차가 좀 심한 편인데 잠실구장에선 방어율이 2점대, 원정만 갔다 하면 방어율이 8점대가 나와요. 그만큼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는 그런 선수긴 합니다. 근데 애매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삼성 상대로 강합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이미 삼성 상대로 12이닝간 1실점이에요. 전체적으로 강했다라는 거. 물론 홈 경기 한정 수치였긴 했습니다만, 다만 반대로 후라도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강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구종들도 홈 경기에서 더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쿠어스필드가 아니잖아. 저기 라이온즈 파크에서 LG 상대로 좀 약했습니다. 이번 직전 경기였죠. 직전 LG전에서 6이닝간 5실점 홈 경기 라이온즈 파크에서 또 기록을 했던 만큼 사실 이게 상성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좀 아리까리한 그런 경기다.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오늘 수입전입니다. 어쨌든 일요일 삼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우리 삼성 응원방 가보시면 뭐 일요일 짜파게티 끓이는 날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만큼 일요일 삼성은 상당히 좋고 최근에 두 번 다 역배승 가져온 거 보면은 확실하게 위닝 멘탈리티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막판 뒤집기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다 좋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약간 니오넴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다 좋아요. 뭐 선발 구간도 훌륭하고 뭐 타선적인 밸런스도 최근에 LG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다 괜찮은데 이 수입전이라는 게 조금은 걸렸던 그런 구간이었다. 삼성 승에다가 마헨승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오바 보는 이유는 9.5점이기도 하고 원정 에르난데스에다가 LG에게 약했던 후라도였기 때문에 일단 9점은 오바를 제가 조금 컨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와 롯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기아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번 시즌 우승 후보는 이제 우리가 KBO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이번 시즌 우승 후보는 딱 두 팀, 기아와 삼성이다. 이랬다가 초반에 기아가 10위, 9위 왔다 갔다 할 때, 키움이랑 10위 싸움 할 때, 기아는 끝났다. 이번 시즌 기아는 말아먹었구나. 시즌 던졌구나. 끝났구나. 김도영 선수 햄스트링으로 막 나가고 이럴 때, 기아는 답이 없다. 이번 시즌은 쉬어가는 시즌이다. 그랬는데, 기아가 형들 벌써 2등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강팀은 강팀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마운드가 단단했고 어쨌든 뎁스 자체가 훌륭했다 보니까 타선들도 보면은 다 보면 막 찌끄레기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이제 타율도 나름 나쁘지가 않아요. 장타율이 꽤 괜찮습니다. 특히나 챔피언스 좀 이제 장타율도 나쁘지가 않아. 그런 좀 이제 강점들이 여러모로 보이는 기아다. 다만 오늘의 수치는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아 선발 투수가 오늘 김건국 선수입니다. 승패 없이 방울 6점대고요. 롯데 선발 투수가 데이비슨입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 방울 3.6점대인데 그러니까 데이비슨은 사직만 벗어나면 잘 던집니다. 홈 경기 수치보다 원정 경기 수치가 월등하게 좋고 원정 경기 방어이 2점대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팀이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시즌의 힘들, 최근의 힘들은 불펜의 힘들이나 또는 마운드의 힘들, 이런 밸런스의 힘들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추가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연투가 좀 많아요. 송재영도 연투고 구승민도 연투죠 오늘. 그래서 둘 다 아마 못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데이비슨이 희한하게 이 기아 상대로는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6이닝은 3실점이었는데 이 3실점한 과정이 대부분 장타였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쨌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KBO 리그에서 커터 잘 던지는 외국인 투수는 밥값 이상은 합니다. 최근에 커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비슨이라서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수입까지 바라보기 좀 어렵다고 봐요. 오늘도 수입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 요거 롯데승 봅니다. 오늘 롯데승 보고 마인승에다가 언더바 오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NC와 신세계 경기인데 완벽한 미스매치죠. 선발 미스매치고 NC 선발 투수가 이제 폰스에 이어서 10승 달성한 라일리입니다. 10승 4패, 방어율 2.9점대고요. 신세계 선발 투수가 김건우입니다. 2승 3패, 방어율 4점대인데 김건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 써먹는 구간이 있어요. 신세계 홈구장에서는 역배 받았을 때 김건우 선수가 이제 뭐 프랜승이나 아니면 역배를 좀 종종 가긴 하는데 그게 이제 김건우가 홈 경기를 잘 던집니다. 갖고 있는 수치가 이번 시즌 방어율 4점대인데 홈 경기와 원정 경기 방어율 편차가 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편이다. 사실 김건우 같은 경우에도 좀 젊은 선수고 직선 구종 위주로 좀 공격적으로 피칭한 선수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홈 경기 방어율 2점대, 원정 경기가 5점대로 상당히 올라가고요. POPS 또한 8할대가 넘어갑니다. 좀 위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 NC 선발 투수 라일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리그 이제 1선발급 팀에서 에이스 선수기도 하고 다만 문제는 홈 경기에서 약합니다. 얘가 원정 경기 방어율 2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 4점대입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톡을 하는 게 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뭐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NC가 결국엔 타선 차이죠. 신세계에 비해서 타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경기를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NC가 승리하는 방법은 마운드보다는 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타격이 터져준다라는 것은 김건우, 원정 김건우를 좀 크게 무너뜨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한화 경기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일반승 가져
가져가가지고 1.3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리스크를 갖고 노린다라기보다도 차라리 저는 이거는 뭐 1마헨이나 아니면 2.5마헨이나 좀 크게 이제 좀 배당을 가져가면서 차라리 리스크를 키우고 그렇게 배당적인 메리트를 노리는 게 좀 더 맞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NC 승에다가 NC 2마헨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는 오바 보면서 일단 오늘 전체 프리뷰를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니치 경기 제외하고 1야 5경기 그리고 9야 5경기를 만들어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본 야구 쪽이 조금 더 괜찮기는 합니다. 조합 구성도 조금 더 일본 야구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데이터 받아보시면 되는데 못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본 야구 쪽으로 조금 더 고려하셔서 배팅 라인들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역시나 이렇게 또 승부 데이터들, 연승 데이터들, 또 주간 같은 경우에도 8할 도전 데이터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댓글창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